는 탄핵 자체가요. 이게 누군가가 탄핵을 주장을 하면 거기에 박수 쳐준 사람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은 탄핵 주장을 한 김용민 의원을 비판하는 사람을 굳이 비판하지 마세요. 논란이 돼야만 이게 커져. 김용민 의원 끝까지 5년 임기 5년 채우지 못하게 하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서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이게 페이스북까지 또 비슷한 글을 써갖고 이 논란이 돼요. 이제 저쪽에서는 이제 제명하라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났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 김용민 의원을 비판한 사람이 조응천 그리고 박수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조응천 의원이 국민 갈등 하는 건 안 된다. 국회의원은 그러면 안 된다. 국회의원이라는 게 갈등 유발하는 게 아니라 그 갈등을 조정하는 사람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조 의원님도 갈등 많이 유발하셨는데. 내 말이요. 저 막 미리 준비했어요. 본인의 수많은 갈등 유발은.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방송하면서 주로 말했던 논리 중에 하나예요. 어떤 논리냐면 내가 선수인지 심판인지 헷갈린 사람들이에요. 심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주위에 되게 많아요. 봐! 이러니까 민주당 대선 진다고 했지. 이 사람 민주당 지지자야. 그건 평론가들이 하는 거고요. 문제는 난 이렇게 생각해요. 한 국회의원의 어떤 자기 주장에 대해서 그걸 평가할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 돼요. 그렇죠. 나는 윤석열 탄핵하는데 반대인지 아닌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 돼요. 그 자기 생각 얘기하면 되는데 왜 김용민 의원을 공격을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번에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소영 의원이죠. 언론 나가서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개인의 생각을 존중해야 되는 거지. 이게 제명할 문제냐. 물론 이런 조응천의 이런 이야기들이 나쁘다고 생각되지만 않는다고요. 그래야 논란이 형성되면서 이렇게 서로 지지고 볶기 때문에. 저는 김용민 의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뭐 앞에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뜻을 대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탄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라는 여론조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광화문에도 사람들이 점점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숫자들이 모이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목소리에 대의하는 국회의원이 있어야죠. 김용민 의원이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김용민 의원을 오늘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내란 선동이요? 아, 거창하다. 이종배 누굽니까? 법세련에서 각종 고발 남발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비례대표로 딱 꽂힌. 야, 탄핵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게 내란 유발이면 노무현 대통령님 탄핵 발의하고 또 찬성했던 사람들 다 구속해야 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인데 그게 마치 내란 선동이고 위법이나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웃기잖아요. 자기 개인의 생각을 저번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회 그리고 국민청원 있다 그러니까 감사원장 새끼가 하는 말이 그랬잖아요. 그럼 윤석열은 뭐냐 그러니까 윤석열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할 수 있다. 윤석열도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그 논리로 따지면은 국회의원도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이 국민 갈등 유발 못한다면 국회의원은 문제 제기를 못해요. 저번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탄핵에 공감한다는 숫자가 50%를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 국민하고 괴리되는 거. 나는 이런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박수현 전 국민소통수석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박수현 솔직히 말하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지금까지 겪어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럴 때 박수현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단속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단속을 해야 된다. 근데 나는 정반대로 생각해요. 민주당 국회의원도 상당수는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유롭게 주장하게 내버려 두되 민주당 내에서 그런 것들을 누구 이야기를 반대가 아니라 윤석열 탄핵인지 찬성인지 반대하는지를 밝히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도 저도 못 하잖아요, 지금.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죠. 거기에 따라서 정치적 판단만 받으면 되는 거고. 아니 당대표가 국회의원을 입단속하면 그땐 조용히 있을 겁니까? 그거는 국회의원다운 거고 그거는 당대표다운 건가요? 단속을 하라는 게. 사회라는 게 국민 갈등이 있는 거는 오로지 그 원인은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수가 1보다 크다는 거예요. 사람 2명만 있어도 갈등은 생기고 3명 있어도 갈등은 생겨요. 5천만에 넘는 국민들이 갈등을 겪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를 할지 하는 문제에서 각종 갈등을 거쳐서 국회의원이라는 대표자를 뽑고 그 국회의원이라는 대표자들이 대신해서 갈등하게 만드는 게 정치예요. 정치라는 게 갈등이 없게 하는 게 아닙니다, 결코. 존재하는 갈등을 어떻게 가장 충돌이 적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할까 하는 과정에서 고안된 장치가 정치예요. 갈등이라는 게 그 자체가 필요악이 아니라고요. 그냥 존재하는 우리와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 국회의원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걸 못하게 하면, 아니, 국정감사 왜 해요? 갈등 나게? 아니 선거는 왜 해요? 갈등 생기게? 소녀상 설치는 왜 해? 그러니까 갈등 생기는데 갈등이라는 것 자체는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의견 수렴행위라는 거지 갈등이 무슨 사회를 효율을 떨어뜨리고 갈등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혼란해지고 아닙니다. 그 갈등을 제대로 처치를 못했을 때 사회가 혼란해진 거예요. 이미 국민들 상당수가 탄핵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탄핵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다. 아니 탄핵을 해서 안 된다. 그러면 국회의원들끼리 이야기를 하거나 싸우거나 머리카락을 잡건 지리 뭘 하건 간에 거기에 대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야 그러면 탄핵 심판을 하자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러이러한 문제 이러이러하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자 하는 거지. 이미 국민들 속에 존재하는 문제를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 우리 국회의원들은 그런 거 이야기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그 갈등이 없으십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인 것 자체가 갈등이죠, 지금. 두 번 다시 만들지 마세요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이선희의 갈등이에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이게 박근혜 찍었던 사람들이 나도 촛불 집회 나가 싸면서 윤석열 찍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인간이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걸. 저희는 박수현 전 수석이 예전에 이제 어떤 논란이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열심히 실드도 치고 막 했었지만 오늘의 이런 발언은 민주당에 하등 도움이 될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박수현 수석이 뭐 일타쌍피로 지금 이재명 대표까지 싸잡아서 같이 욕하는 이렇게 지금 2명을 때리고 있는 거거든요. 김용민 네. 의원하고 좀 실망스럽고 차라리 이런 말로 지금의 촛불이나 민주당이 이렇게 협력해서 싸워 나가는 이 분위기를 흐트러뜨리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근데 동조하는 의원도 있어요. 안민석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은 광장으로 나가겠다 그랬어. 안민석 의원이 예전에는요. 이런 식의 소통을 모르던 시절에는 그냥 술에 술 딴 듯 하신 분이었어. 요즘에 보면은 완전히 이제 투사가 되셔갖고요. 광장으로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에 동조하는 국회의원들이 또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탄핵 주장이라는 게 국민들이 오죽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우리는 몰라 정치권이니까 그러니까 박수현이나 조홍천 자체가 태도가 틀렸습니다. 그건 국민들의 생각으로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은 어떤 사람들 심판 보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새날에 들어왔고 야 탄핵하면 저쪽이 결집해. 그건 심판의 행위라니까요. 민주당 지지한다면서. 국민 중에 일부는 내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 정부 그렇게 잘했어도 문재인 정권 내내 이 새끼들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하면은 문재인 탄핵을 외쳤던 거야. 그럼요. 그게 근데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잘한다는 평가 들을 때도 그랬는데 윤석열 지지율이 30%가 안 되는 이 시점에 수도 없이 많은 수백 가지의 실패를 막 경험하고 있는데 이게 몇 년 기다릴 수가 없다. 국민들 그 목소리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국민의 목소리까지 죽이는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가장 앞서가고 정치인들은 2발짝 늦게 오면 욕먹어요. 국민이 앞서가고 반발짝만 또 따라오는 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정치인이라는 게 국민의 뜻에 따라가는 거잖아. 탄핵 찬성 여론이 지금 현재 50%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정말로 이 탄핵 말이 국익에 손해가 되는 말이고 국민들에게 공감을 못 얻을 말이었다면 조중동 일면을 보면 압니다.
조중동 일면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탄핵 거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정말로 문제 있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 했는데 조중동이 조용하다. 계속 해야 되는 말인 겁니다. 네. 그거는 그렇지. 원래 정치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건 거기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돼요. 근데 뉴스타파가 그 보도한 거 있잖아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수익 분석. 김건희 특검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요 집회 아젠다 중에 17억을 두 바퀴 돌려갖고 10억 5천만 원 벌었다는 거예요. 두 바꾸라고 해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투바꾸만 돌렸을까? 그렇죠. 두 바퀴만 돌렸겠어요. 지금 잡힌 게 이거니까 잡힌 게 그런 이건 거죠. 네. 윤석열이 대선 때 했던 말. 그때 이재명 대표가 물어봐요. 주가 조작 뭐 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금 비쌀 때 사서 쌀 때 매각한 게 많아서 나중에는 수천만 원 손해를 봤다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근데 두 바퀴 돌리는 게 이거예요 지금. 두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시점에 돌릴 때 이렇게 확 올라가는 경우 드물거든요. 이때 돈을 버는 거지. 확 올려갖고 돈을 버는 거지. 나중에 확 떨어지고 이 과정들을 거치잖아요. 뉴스타파 잘해 보도하죠. 에? 뉴스타파가 공영방송이었으면 좋겠어 아주. 그러면 이제 또 찍어서 이제 사장 바꾸자고 하겠지. 감사원이 막 들이닥치겠지.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투자 원금이 17억이었는데 수익이 10억이었다는 거죠. 10억 5천만 원. 진짜 대단하다. 주식 이렇게 돈 버신 분 있어요? 이렇게 훌륭한 주가 조작 봤어요? 워렌 버핏 양밤을 후려칠. 수익률이 61% 정도 되는 거는 이게 17억을 넣었을 때 수익률 이 정도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일반 국민한테 누가 있습니까? 그때 평균적인 재산이 국민의 평균이 4억이라 그랬었잖아요. 지금 17억을 넣어서 10억을 번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두 바퀴 돌려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일선에 의하면 김건희 뒤에 더 높은 누군가 때문에 김건희를 털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건희보다 높은 사람. 그러니까 이 주가에 관련해 가지고 당시에 주가 조작을 할 때 김건희보다 그 뒷배가 더 높은 사람, 그러니까 윤석열보다 더 높은 사람 누군가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추정을 해봐도 되나요? 초성만 말해봐요. 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건질 게 뭐가 있어요. 아니 거기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한모 장관의 장인어른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유 그러지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머리에 천공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이제 뉴스타파에서 이전에 했던 방송들도 보면은 뉴윌코프에 대한 주가 조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주식 그 브로커를 상대하면서 이제 그 김영일 검사실로 그 주식 브로커가 이제 그 안에서 사적인 통화도 하고 하면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같은 재소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브로커가 자기한테 도이치모터스도 한번 사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장인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연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런 말 함부로 하면 그 누군지는 모르겠는 그 장관 뚜껑 날라가요. 그럼 저는 뚜껑 열려요. 아, 즈흐그. 즈흐그. 그 검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근데 검사장 출신이 그런 주가에 연루가 되어 있었지만 단 한 차례도 수사를 받지 않았다. 네. 그 이야기를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해오던 변호사 출신 유튜버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혹시 의사를 겸직하고 있죠? 아 몰라요 저 누군지. 오늘 기억이 나지 않아. 아우 기억 안 난다. 주가 조작 회사에 이사로 있다가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바로 며칠 전에 그 회사 그만둡니다. 정보가 다 새는 거지. 걔네들은 그렇게 사는 거고요. 자, 어쨌건 지금 김건희 특검도 특검이고 민주당 이게까지 나왔는데 특검을 완성시키지 않을 수가 없고요. 특검을 성립시키려고 그러면 일단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되겠죠. 아직도 안 나오고 있는 두 가지가 있죠. 김건희가 관저 안 들어가는 문제. 그거에 대해서는 고양이 뉴스가 한 말이 있더만 안 들어갈 거라는 어떤 뉘앙스로 이게 지금 아니 그분은 관저에 지금 그 자리가 잘못됐다는 거지 지금. 네, 그 밑으로 그러니까 뭐가 지나간다는 거죠. 원래 이제 김건희가 4월에 관저 쇼핑을 하고 다닐 때는 그때 이제 공사가 시작하기 전이었던 거예요. 임장하듯이. 네, 그래서 임장을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외교 공간을 찜했는데 지금 들어가려고 보니까 이 터널 공사가 9월부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터널이 이제 그 외교 공간 밑으로 지나가는 거죠.
근데 풍수지리상 그 터널이 그렇게 터널을 마주보거나 터널 위에 집을 지은 경우 굉장히 안 좋다고. 아니 근데 누나 말이 안 돼요. 풍수지리가 언제 생겼는데 그 시대에 터널 뚫는 공사가 어딨어. 터널 뚫으면 풍수지리 안 좋다 그러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그냥 들어가세요 누나. 아 답답해 죽겠네. 아니 이제 그런 썰이 있어요. 이제 풍수지리는 아니고 집 밑으로 그 터널 같은 게 뚫리면 그 사람 가슴에 구멍 뚫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지. 아니 그런 분이 맨날 천공 보고. 아니 근데 그럴 경우에 또 이제 지금 그렇게 돈 처발랐는데 안 들어간다 그러면 어쩌겠어요. 지금 내일 당장 광화문 폭발해. 사람들 다 안 튀어나오겠냐고요. 돈을 그렇게 발랐는데. 그래서 영빈관을 새로 짓다가 된다? 이제 그러면은 청와대 다시 간다고 할 거야. 아니요 거기는 갈 리가 거기는 안 돼. 자,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고양이 뉴스 가셔가지고 영상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니까 관저 안 들어가는 거랑 지금 주가 조작 사건은 차마 무혐의를 못 내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많은 언론들이 이 주가 조작 관련해서 잊을만 하면 터지고 잃을만 하면 터지고 하면서 보여주고 있잖아. 이거는 정말 골치 아플 거예요. 윤석열은 내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한 20번 말씀드리는 것 같다. 윤석열 씨는 김건희를 구속시키면 지지율 오른다니까요. 그간의 모든 의혹들은 대부분 지워집니다. 야, 역시 남자 호연직이 뭐 그 새끼들이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남자다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내 와이프라고 해도 승인 안 해주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자, 근데 윤석열 자체가 주가 조작은 저렇게 해대. 그 윤석열은 경제에 무능한 사람 아닙니까? 경제는 대통령이 책임지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무능함. 근데 국민들이 지금 물가 오르는 정도가 환율, 금리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실제로 삶의 질이 피폐해지고 있는데 월급은 안 오르는 이 상태. 아마 국민적으로는 이미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지는 대공황이 오고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집회를 나오셔야 되는데 22일 집회가 성공하려면 15일 집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기광장 오후 4시부터 사전 행사를 하고요. 본 행사는 5시부터인데 일찌감치 나와주시면은 저는 다음 주에 한 10만 이상 모일 거라고 보고 10만은 여러분들 보시면 까마득할 정도로 많이 모이는 건데 이번 주에 저번 주가 3만이었으니까 이번 주에는 5만 정도 나와주시면 뭔가 맞아요. 그리고 22일 날 한 50만은 너무 무리인가요? 전국에서 오시던데. 아니 그러니까 그 22일 날을 10만만 모아도 성공이고요. 내가 말씀드렸잖아. 그 집회가 시작이라고. 아, 그쵸. 10만이 모이는 집회가 있으면 그 다음 주 집회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곱하기 2잖아 지금. 저번에 3만이었으니까 이번 주는 6만, 다음 주는 12만 대충 얼추 맞잖아요. 한 8주 정도 있으면 이미 끝나겠는데? 아직도 날씨가 추워지기 전이라서 집회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자, 광주광역시는 똑같이 5시, 토요일 5시 무등빌딩 앞 금남로, 부산은 오후 5시 범국민 선언운동 서면 전포놀이 마루 앞에서 있고요. 군산도 5시, 군산 롯데마트 앞 사거리, 춘천은 6시입니다. 8호광장 벨몽드 앞, 대구도 6시입니다. 구중앙파출소 앞에서 집회를 합니다. 예. 댓글창에서 3만밖에 안 왔냐. 여러분들 3만 명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숫자라니까. 내 구독자 수보다 더 많네. 3만이 지금 적은 줄 알아. 진짜 대한민국에서 3만 집회 볼 수 있는 거지 전 세계 어디서 3만 집회 이런 거 그렇죠. 없어요. 유럽이나 일본 예. 같은 데 가도 몇 명 모여갖고 집회하는 경우가 많고요. 3만도 이미 엄청난 건데 우리 심리에는 몇십만 모였으면 좋겠다인데 이제 모아가는 거고요. 정치인들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국민의 요구. 그래야 윤석열의 어떤 폭정도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국회에서만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윤석열 퇴진과 김건희 특검을 주장할 수 있어야 그게 민주시민이 아닌가 싶고요. 잘하고 있는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무작정 싫어가 아니고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못 참겠다 이런 거고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거죠. 자, 집회에 많이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방송이었고요. 방송 내내 댓글 달아주시고 광고 봐주시고 멤버십 해주시고 스포츠 해주시고 악플 써주시고 선플 써주시고 아까 나랑 인사한 그분인가?
그런 분들이 지금 민주시민이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는 대통령을 끌어내렸던 바로 혁명군이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진석 발언부터 시작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사실상 범죄자, 조폭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다. 주인이 내 안방에 감이 안 되는 폭도 양아치 같은 자들이 내 안방 차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방에서 끌어내야겠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근혜를 탄핵했던 그 촛불 혁명은요. 우리가 동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별로 못 느끼실 수 있는데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 민중이 승리한 최초의 역사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걸 하신 분들이잖아요. 비록 정권을 뺏겼지만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방치되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일이든 22일이든 많이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정봉주 TV로 가시면 됩니다. 아니요. 아니에요? 아이, 또 앞서가기에는 그대 지웠다. 아. 오늘은 네. 다른 일정 때문에 6시부터 시작했다. 다음 주부터 하겠다 이 이야기인데. 아, 그러셨어요? 아이고.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정봉주 TV 가세요. 뭐 7시부터가 아니라 6시부터 시작했다는데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새날 물러갔다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